아이고 좀 더 누워 있어 나 혼자 하면 됨더. 오늘이 떡을 만드는 마지막 날인데 임자와 같이 떡을 만들어야지. 같이 함세. 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오늘은 40년 동안 떡집을 하고 살아온 어느 노부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70대 노부부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기 전에 재래식 화장실을 많이 썼잖아요. 그 재래식 화장실을 우리는 어렸을 때 똥통이라고 불렀습니다. 똥통에 빠진 아이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면 똥통에 빠진 것을 추억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똥통이 추억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똥통을 짊어지고 가는 뒷모습만 보고 자란 할아버지입니다. 남의 집 화장실을 보면서 똥통을 짊어지고 사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남들에게 놀림받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못하였기에 직업은 언제나 몸을 사용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3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스치면 인연이고 스며들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왼쪽 다리가 어릴 적 소아마비로 약간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장터에서 떡을 사다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떡 장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둘은 사랑을 했지만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를 할아버지 집에서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정이 드는 것도 어렵지만 정이 든 사람을 떼는 것은 더 힘든 고통임을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은 사람, 헤어지니까 늘 언제나 그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댁의 반대를 불구하고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요? 할머니 단골떡집에서 할아버지는 떡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뒷일을 해주었고 할머니는 장터에서 떡을 팔았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고 고생 끝에 낙은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부부에게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떡집 주인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떡집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떡집 주인은 부부에게 3년 동안 벌어서 시슬 비며 가게 보증금을 갚아라며 기회를 주었습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떡집의 바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살을 불리고 빻고 떡을 만들고 할머니는 판매와 배달을 책임졌습니다. 떡집의 일은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8시까지 계속 무거운 살과 떡을 들고 나르는 노동이 계속되는 일상이 피곤했지만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위로받으며 견디고 살았습니다. 알토란 같은 자식에게 좋은 내일을 주기 위해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뒤죽박죽 티격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함께한 세월이 긴 만큼 부부는 척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가게를 물려주신 사장님에게서 배운 대로 떡을 만들었지만 예전에 만들었던 맛은 나오지 않았고 종전의 단골 손님들이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을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부부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 옛날 그 맛을 재현하기 위해 떡을 하고 또 하고 버린 살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보,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힘든 시간만큼 노력한 만큼 사람들이 떡집을 찾아왔고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떡이 맛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부부는 제일 행복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피땀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식은 언제나 그랬듯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죠. 돈이 필요할 때만 자식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주 부모를 찾지 않는 이유가 부모가 바빠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할아버지 생일날 자식 3명이 모두 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큰 평수로 좀 옮겨야 되겠어요. 아버지 돈 좀 해주이소. 형 큰 평수로 옮기려고? 나도 지금 큰 평수로 좀 집을 알아볼까 하는데 아버지 저도 좀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오빠에게 돈 줄 때는 나도 돈 주셔야 합니다. 돈. 자식들 입에서는 돈이란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집에 오는 것도 전화 오는 것도 언젠가부터 싫어졌습니다. 평생 살면서 종합검진 한 번 못 받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잘못된 거야 그거는.
이것은 잘못된 거야. 돌팔이들이지.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그래, 그럽시다. 당신이 아플 리가 없어요. 큰 병원에서도 간암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40년 동안 운영해온 떡집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집문서 잘 갖고 있나? 갑자기 왜 집문서는 찾아요? 6개월이라고 하더나. 상가 건물하고 자식들에게 분배를 해줘야지. 내 죽고 나면은 금마들 사업 웃잖아. 죽기 전에 정리를 해야지. 부부는 삼남매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6개월밖에 시간이 없단다. 너희 엄마하고 평생을 일하고 남았는 것이 너희 셋하고 상가 건물 2개 하고 살고 있는 이 아파트하고 언젠가 너희 엄마랑 더 늙으면 시골에 가서 살려고 준비해둔 땅이 전부다. 이렇게 허무하게 내 인생을 접어야 되는 것이 아쉽지만 너희들이 이 애비 옆에 있어 든든하다. 월세가 많이 나오는 상가하고 아파트는 너희 엄마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엄마에게 주고 나머지 상가와 시골 땅은 너희들 셋이서 넘겨줄 예정이다. 엄마에게 반 이상 준다고요? 그럴 수는 없지요.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돈을 줘도 쓸 데가 없다고요, 아버지. 그래, 그 말은 두째 오빠 말이 맞아. 엄마 앞으로 하면 또 엄마 죽으면 세금만 더 내지. 이번 기회에 정리를 싹 다 하는 거야. 야! 이제 이 집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마라. 이 애비가 너희 엄마 살 길을 마련해 주고 죽을 거야. 절대로 너희들에게 너 그 애미 안 맡긴다고. 그러니까 우리 돈도 너희들이 가져갈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난 많은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식들 서운하지 않게 다 주고 맙시다. 그래도 자식이잖소. 무슨 쓸데없는 소리. 지금 하는 꼴 봐서는 죽고 나면 당신에게는 자식이 없단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할아버지는 그렇게 자식들에게 남길 재산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부는 남은 6개월을 위해 트럭을 구입해 캠핑카로 개조를 했습니다. 부부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40년 동안 남의 백일떡, 돌떡, 잔치떡, 장례식떡까지 만들었지만 부부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부부가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감사의 떡도 만들고 캠핑카 앞에 놓을 고사떡도 만들었습니다. 자식을 등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부부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기로 했습니다. 요즘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는 것이 대세라지요. 평생 유행 따라 살지 못했는데 다 늙어서 유행 따라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물과 많은 돈이 있지 않소. 당신은 꼭 나처럼 아프지 말고 이 돈 다 쓰고 오래오래 살다 와야 된대. 당신 먼저 죽으면 이제 걱정할 자식도 없으니까 당신 따라가기 위해 발밑에 딱 누워 있을 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약들로 가득 채운 가방을 들고 부부는 둘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절뚝거리는 발걸음에 할아버지의 건강도 할머니의 미래도 함께할 것입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만든 맛있는 떡만큼 부부에게 남은 시간이 달콤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